자, 4월 18일까지 만약에 네. 안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님? 정말 만약 정말 4월 18일까지 선고가 되지 않는다. 네. 왜냐면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날 민중 것입니다. 봉기가 일어난다. 네, 정말. 아니 4월 18일까지 예. 선고가 안 된다고 하면 재판관 6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탄핵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네, 그럼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 전국 대행 체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6명만으로는 이게 선고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뭐 또 만약에 선고를 만약 한다더라도 6명이 만장일치가 다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건 바로 그냥 바로 기각이 돼 버리니까. 기각이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그 2명이 그만두면 6명이 되는 건데. 네, 네, 네. 예, 뭐 마흔형만 임명시킬 리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한덕수가 네, 네, 네. 자기 2명까지. 같이 3명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또 더 그럼 국회가 이걸 동의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래서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네. 명백한 탄핵 사유 파면을 시켜야 될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거를 지금 헌재 재판관 몇 명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금 국가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한번 탄핵 끝난 다음에 네.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탄핵 지연, 탄핵 네. 판단 지연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발생한 손실 네. 얼마나 되는지 한번 누가 계산해봤으면 좋겠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에 또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국민이 아웃시키자. 국민 투표로 가자. 이런 주장의 어떤 명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헌재가 계속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런 행태 계속 보이면 헌재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헌재 필요성이 지금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지. 계속 혼란 혼동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의혹만 더 제기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끌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해요. 신뢰 안 하죠. 이거 뭔가 정치적인 그런 입김이 들어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 항소심 선고 전에 무조건 선고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항소심까지 기다렸고 이 자체로도 이미 그 헌재는 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뭐 파면 선고를 한다고 하면 선고를 하면 극우 쪽에서는 얼마나 또 그 이재명 대표 무죄 받았으니까 파면했다는 식으로 뭐 또 그런 또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뭐 민주당 측에서 뭐 또 압박을 했다느니 뭐 이재명 대표 무죄 받았으니까 이제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은 뭐 그렇다는 그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사실은 그래서 판결이 있었던 3월 26일 이전에 판단을 했더라도 그자들은 그렇죠. 중국이 압박했다 이 논리로 밀고 왔을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들은 명분은 많습니다. 불복할 명분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18일 이전에 어떻게든 선고가 나길 바라고 그리고 4월 12일에 테니스장에 가신다 부부 동반으로. 근데 그 이전에 판단을 한다 그럼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4월 12일 선고가 안 났는데 테니스장 간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테니스장으로 몰아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평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 칼퇴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뭐 더 오랜 시간을 가서 평의를 빨리 마치려고 해야지. 글쎄 말이에요. 이런 시국에 테니스장을 영어로 코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법원도 코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코트 말고 저 코트로 가. 뭐 이렇게 가서 내가 야유를 퍼볼 생각입니다. 11일까지 선고가 안 났는데 12일 테니스 가시면 그 테니스장 부근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요. 못 가겠죠 아마도. 어쨌든 4월 11일로 얼추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기각으로 나온다.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거 참아주지 않아요. 윤석열이 밑에서 있느니 뭐 그냥 저항하다가 잡혀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국민들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헌재 결정을 기다리면서 다들 뭐 시위를 하시더라도 아시겠지만 민주적으로 얼마나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헌재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저쪽들 막 그냥 법원을 폭동을 일으키고 재판관들 협박하고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저 친구들 페이스에 말려들었나 뭐 그 생각이 들 지경인데 그래도 우리는 민주 시민들은 끝까지 절차와 원칙과 헌재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여권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이재명이 이겼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걸림돌이 없다. 이러면서 여권 쪽에 제 정보원이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뭐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이재명 정부 출범 때의 내란 수사 방향은 지금과 많이 달라지겠죠.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내란 지금 관여자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필두로 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들 전부 다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이걸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은 또 제3, 제4의 또 이런 내란이 일어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계엄이. 그 전두환이를 사용 안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지금 그렇죠. 예. 전두환 때부터 해서 그걸 제대로 군부 독재를 제대로 청산 못했고 물론 우리 뭐 친일도 제대로 청산을 못했고 군부 독재 제대로 청산을 못했고 근데 지금 만약에 검찰 독재 이걸 제대로 청산 못한다고 하면은 예. 또 새로운 또 세력들이 또 동일한 역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네. 정확하게 법의 엄정한 잣대로 정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번에 군부가 움찔했던 것도 네, 그때 맞습니다. 네, 그때 네. 저 전두환 노태우를 그나마 나중에 네. 풀어줬지만은 그렇게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 네, 네. 처벌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못한 거지.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때도 그냥 넘어갔다면은 아마 정말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났을 네, 가능성도 충분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뭐 만약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은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정하게 엄격하게 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형으로 이렇게 처벌을 해야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지금 처벌해야 될 사람 제가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검명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그렇죠. 네. 처벌합니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지금 뭐 다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일단 국무총리로서 네. 또 그 내용들 다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네네.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몰랐다고 하기에는 네.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몰랐을 리가 없죠. 네. 그 몰랐다고 지금 우기고 싶지만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지금 헌재에다가 보고를 안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탈탈 털어야 한다. 탈탈 털어야 됩니다. 네. 최상목도 처벌해야 됩니다. 이 네. 정말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어떤 점에서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도 아니 경제부총리로서 이 사람도 몰랐을 리가 없죠. 예. 내란 동조 세력이죠.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보기엔 이분 최상목 같은 경우에도 부하 수행했다고 봐야죠. 부하 수행했다 봐야죠. 일단 제가 보기엔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김용현 같이 중요임무 종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하 수행은 다 해당한다고 봐야죠. 부하 수행. 네네. 예, 그러니까 뭐 그 내용들을 다 알면서 다시 이렇게 찬성하고 했던 사람들을 그게 내란 그 형법 87조 3호에 처벌하게 돼 있어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 구별에 처단한다. 우두머리는 당연히 사형 무기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모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5년 이상. 그리고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이 부하 수행이란 이 3호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네, 이 3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이 국무위원들 대부분 다 3호에 다 해당합니다. 이거. 국무위원들 참석한 참석한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그때 막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그렇죠. 거기서 안 됩니다 하고 끝내 저지를 못한 것도 사실은 자기들 임무잖아요. 그게 그렇죠. 임무잖아요. 그 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심이라는 게 그건 자기 뜻을 정확하게 해서 안 된다고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 유튜브 채널로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란을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불법 내란입니다. 이건 불법 계엄입니다. 그때 절대 여기에 여러분 저항하셔야 됩니다. 이런 뭐 유튜브 방송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좀 면책이 될 여지가 있어요. 전혀 뭐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하고 하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 그렇죠. 전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건 부하 수행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부하 수행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 배웠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 이거는 어떻습니까? 최상목이 하고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것도 저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책임 물어야죠. 이거는 헌재에서도 한덕수 총리 그 탄핵을 기각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는 판단했어요. 위헌인데 이제 상당한 시간을 좀 줘야 된다. 뭐 이런 판단하기 위한. 한덕수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지정한 임명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은 상당한 시간 훨씬 지났잖아요. 한덕수도 이제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물론 자기가 업무 정지가 됐지만 업무 정지됐다고 놀았을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뭔가 준비를 했을 거고 또 복귀했으면은 네. 즉각해야지. 즉각해야죠. 즉각. 위원이라고 나왔으니까. 네, 위원 나왔는데 근데 예.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둘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법을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은 한덕수 최상목이가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했는데 그 목적이 결국에는 내란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를 파면을 막기 위한. 네, 그럼 이것도 일종의 부하 수행을 넘어서서 중요 임무 종사로 볼 여지는 없습니까? 뭐 그렇게 저는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까지 윤석열이 그 탄핵 파면되기 전에 지금도 현재는 내란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도 내란 상태예요.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내란 세력들이 재판 받고 있고 하지만 아주 버젓이 지금 자기 뭐 활동 국힘 의원들 그 사람들 저희가 전부 다 내란 선전 선동으로 다 고발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뻔뻔하게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현재 내란 상태인데 내란 상태를 조기 종식에 대해서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덕수 최상목도 그렇고 또 지금 이 국면에서 윤석열의 그 컴백을 동조하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그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집권한 다음에 집권하면 해야죠.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아시면 통진당 사건 보세요. 단순하게 모의했다고 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해산시켜 버렸잖아요. 이건 단순 모의가 아니라 국민의힘은 당시 계엄 선포하고 나서 그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데 방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추경호가 당사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방해하고 나경원이 뭐 자기가 뭐 국회로 들어갈려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욕하고 못 들어가고 해서 자기가 못 들어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계속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자기들이 계엄을 정당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윤석열 체포하려고 했을 때 관저 앞에 몰려가가지고 체포 못하게 막으려고 했고 계속 그랬잖아요. 체포 저지도 그러면은 그것도 다 내란 자기들이 전부 다 어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전부 다. 정당 해산 심판의 요건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권이 바뀌어서 빨리 저는 이거는 국힘 전체적 위헌정당 해산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게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게 두 번 다시 내란 동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나요? 그렇습니다. 네네. 헌재가 판단. 그것도 헌재.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청을 해야 되는데 최상목이 당시에 권한 대응으로 했을 때 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 선전 선동 행위를 일삼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검사가 저희가 했습니다. 부작위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왜 이거는 이렇게 통진당도 단순 모의했다고 해가지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신청을 해가지고 해산시켰는데. 이거는 지금 모의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고 막았고 이런데 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신청을 안 하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힘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당이 없어졌는데 당이 없어지고 그때 기억으로는 이석기 의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당원들 모임에서 했던 말들. 뭐 그것도 온갖 거를 다 그냥 왜곡해서 거짓으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판정이 세웠던 건데. 근데 그거는 이석기라는 소속 의원 한 사람의 그런 주장이었을 뿐이고 그 사람이 원내대표거나 대표도 아닌 그런 마당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도 당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는 1호 당원 아닙니까? 1호 당원이 내란을 했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또 40명 되는 의원들이 막 체포 못하게 그 앞에 가가지고 관저 앞에서 갔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을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계속 주경호는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늦춰달라고도 계속했고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로 해제 의결 못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헌정당 심판으로 간다면은 저는 정말
역대 정권이 못했던 일들을 네. 해내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일거의 내란 동조 세력들을 다 척결할 수 있는. 이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인간들 있죠. 네. 전부 다 이거 혼쭐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네. 뒤집어 얘기해서 니들이 만약에 집권을 했는데, 아니 야당이 집권을 했는데 야당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 네. 동의되겠어요? 그렇죠. 그거 안 되지 그러면은. 그런데도 지금 뭐 윤상현, 나경원, 권영세, 뭐 석동현, 정광훈, 뭐 네. 헌재 뭐 서부 법원에 폭동이 일어난 이후에 헌재를 쳐들어가자, 헌재를 휩쓸어야 된다. 이거 내란 선전 선동이잖아요. 저희 그 평화나무가 그래서 네. 전광훈이를 내란으로 해서 네네. 걸었거든요. 네네. 수사팀이 사라졌어. 저희는 전광훈을 고발했는데 네.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네. 네, 저희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좀 아마, 내란 세력들이 맞습니다. 네. 검경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검경 내에서 이런 내란 수사 방해했던 놈들도 다 내란 공범으로 엮어가지고 맞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처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음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은 정말로 이 내란 동조 세력들까지 일거에 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두 번 다시 내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란을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지. 네.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시 또 제2, 제3의 내란이 그럼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네. 자, 그런데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그런 내란 수사를 엄정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직위원 판사가 이상해요. 김용현 재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법률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그걸 비공개를 하면 오히려 더 국민들이 의혹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재판일수록 오히려 더 공개를 해서 재판 자체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지 맞는 거지. 이런 재판을 비공개로 해서 또 국민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가지고 재판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잘못된 결정인 것 같거든요. 이게. 또 지금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구속 취소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이거 뭐 정상적인 판결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공개까지 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정말 좀 국민들이 더 재판을 불신하고 그렇게 만드는 행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공개 재판은 주로 진짜 무슨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피해자 또는 뭐 국가 안보 뭐 그런 건 이게 국가 안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또라이들이 한 짓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명백하게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범죄 행위인데 명백한 그럼 국민들이 그 재판을 보고 이 뻔뻔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하는지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게 또 시대적 요구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뭐 지금 나온 대로 뭐 공소청하고 그리고 저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가지고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뭐 이것 정도인가요? 이번에는 뭐 정말 뭐 정치 검찰들의 이런 불법적인 행태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때 또 뭐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된 거고 21대 국회에서도 그냥 뭐 검경 수사권 분리하면서 좀 검사의 수사권을 좀 제한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은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민주정부가 탄생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남겨두면 안 돼요. 수사권은 무조건 그냥 배제해버리고 그냥 기소청으로 돌려버려요. 기소만 하라. 기소 유지만 하는 걸로 하고 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뭐 중수청을 좀 설치를 하든지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다 빼앗아야 된다고. 지금 어느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검찰 권한이 너무 막대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모든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소권 다 가지고 기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자기 편들은 기소 아예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아예 기소 안 해버려요, 그냥. 근데 괴롭히려고 하면 별건 수사에 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쪼개기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5개나 받게 만드는 이런 행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묶어서 기소를 하면은 재판을 한 번에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5개를 쪼개가지고 일주일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도리어 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고통스럽지만은 결국에는
윤석열 몰락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신의 한수가 됐고 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차기 대권 주자로 서게 된 그런 배경도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동현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다음에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사 우리 모임 주목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